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성공소음 제곱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황당무계의 황당한 문화나의 개설이.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언론에서 사실 수의계를 다루는 모습들 저희 위클립에서 참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최근에는 강아지 공장과 관련된 이슈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요 기존의 언론하고 또 우리 위클립에서는 살짝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언론의 속성상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극적인 부분에 좀 치우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위클리벳에서는 그렇게 기존 언론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좀 보시는 분들이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 공장 이슈가 되면서 모든 생산업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번식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법적인 표현은 동물 생산업이잖아요. 모든 생산업자들이 정말 이렇게 한 번에 막 매도가 되고 비난받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거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강아지 공장이 그 동물 생산의 모든 부분인 양 지금 호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강아지 공장이 이슈가 되면서 실제로 지금 경매되는 동물 수도 확 줄었고 펫샵에서 판매되는 동물도 확 줄었고 실제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되는 그 단가도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제대로 된 효과라고 한다면은 반려인들 자체가 줄어들거나 또는 펫샵의 뭐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도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묘가 얼마 정도 입양이 됐고 사람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느냐. 저는 그게 진짜 그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유기동물 입양도 늘어나고 버려지는 동물도 줄어들고 이러면 이제 진짜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1년에 한 번 통계가 나오니까 내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예요. 지금 약간 좀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강아지 공장 그다음에 동물 번식업자, 번식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 브리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브리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막 대중화된 용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고 사실 제대로 된 브리더 분들은 특정 이제 품종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그 품종을 교배하고 이제 생산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그 브리더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드물지만 계세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도 동물 생산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동물 강아지 공장이라고 해서 모든 동물 생산업자들이 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냐면 물론 잘한다는 것도 상대적인 표현이지만 일단은 우리 그 강아지 공장에서 봤던 뜬장 이런 건 당연히 없고요. 뭐 운동장 만들어서 거기서 풀어서 키우고 잘 때도 되게 큰 공간에서 애들 재우고 당연히 먹이 시설 제대로 돼 있고 이름 당연히 따로따로 돼 있고 개체별로 매일매일 건강 체크해가지고 기록도 다 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드물지만 근데 이분들은 또 경매장을 통하면 이게 펫샵으로 가서 막 마구잡이로 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매장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직접 그 품종을 이제 분양받고 싶어하는 분들 연락을 미리 받아서 예약을 받아놓고 그 순서에 맞춰서 생산한 다음에 2개월 이상이 됐을 때 판매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왜 반려동물을 단순히 귀여우니까 또는 외로우니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러니까 동물을 좀 키워봐야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브리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고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브리더 분들도 사실은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뭐 다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개체 관리를 하고 다 하지만 수의학적 처치가 좀 부족하다던가 뭐 사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전병 관리를 좀 제대로 못한다던가 왜냐면 유전병이 있는 개체는 좀 번식에서 제외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문 브리더라고 표방은 하지만 그런 거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허가제로 이제 바꾸자고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신고제라고. 네, 지금은 생산업은 신고제고 나머지 3개, 그러니까 판매업,
그다음에 수입업, 장묘업은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동물 사업을 전부 다 허가제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제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정확한 어떤 것들을 지켜야지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사실 기준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고제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갖췄다라고 이제 신고만 하면은 되는 거고 물론 공무원이 와서 실사는 하게 돼 있지만 근데 허가제는 이 시설 기준이 맞지 않으면 말 그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허가제로 바뀌면서 아마 이 기준도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바꾸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신고제지만 갖춰야 될 기본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동물 생산업 하실 때도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동물을 넣는 이 사육 공간은 가로는 동물의 체장의 2배가 돼야 되고 세로는 동물의 체장의 1.5배가 돼야 되고 높이는 뒷발로 충분히 일어섰을 때 닿지 않는 높이가 되어야 되고 사실 이런 기준들이 지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고제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거를 제대로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해서 제대로 신고된 동물 생산업자가 지금 95개밖에 안 되는 거죠.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신고된 곳이. 그 나머지 3,000개로 추정되는 곳들 중에 2,900개 이상은 이런 것도 안 갖췄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기본적인 이런 기준은 남아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많은 일반인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렇죠. 또는 실질적으로 어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그 루트가 좀 막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굿브리더, 뭐 굿캣넬, 윤리적 캣넬, 윤리적 브리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기준도 이제 없는 거고 그렇죠. 누가 어떤 이런 걸 판단해주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 인증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네. 허가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고만 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 뭐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뭐 누구 말을 믿어야 돼? 학범 대표님 말을 믿어야 저도 돼요? 근데 막 제가 다 가본 게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수의사 한 명이랑 군대 동기였던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대표 한 명이랑 둘이 힘을 합쳐갖고 야, 이 강아지 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제 신고돼 있는 이 생산업 이 곳 중에 정말 그래도 잘하는 곳이 어딘지를 좀 알리는 찾아서 알리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펫샵에 가서 귀여운 강아지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적이고 윤리적 브리더들 캔넬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사는 물론 사실 유기동물 입양 문화가 발달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사실 분들은 이렇게 살아 이런 정보를 드리고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강아지 공장, 동물 생산업의 어떤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과 그리고 펫샵에서 사지 않는 것, 그다음에 유기견들을 입양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죠. 또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윤리적 구입을 하실 거라면 살 거라면 그래도 윤리적 브리더랑 윤리적 캔넬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신고되어 있는 이 생산업자들 그리고 사실은 그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누락되어 있는 게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신고로 하신 분들은 200개 정도 있다고 추정이 돼요. 그 200개를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직접 가보시는 거예요. 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에 따르면 지금 50몇 곳인가 60몇 곳을 갔는데 이미 제주도 빼고는 전국 나머지 도를 다 갈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에 어떤 게 합당하고 정말 제대로 철학을 갖고 하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캔넬과 브리더를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굿보이 토토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굿보이 토토. 토토. 이 토토가 이제 길렀던 동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굿보이 토토 프로젝트인데 이분들이 하는 목적이 딱 이런 거예요. 결국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고 귀여운 강아지를 산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더 시간이 걸리고 더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함께 살아갈 반려견을 입양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윤리적 브리더, 윤리적 캔넬에 가서 강아지를 입양하고자 하는 의식이 생겼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뜨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걸 후원해주고 활동하는 기금을 만들어주는 거. 이분들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운동에 좀 동참하고 이런 취지에 좀 공감을 한다면 이 굿보이 토토 프로젝트를 검색해 보셔갖고 좀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반려견을 좀 키우고 싶었는데 강아지 공장이 좀 문제가 돼서 어디서 내가 나의 반려견을 만나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네.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내가 한 번 더 상처를 줄까봐.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좋은 대안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그렇게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직접 발로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는 게 굉장히 네. 믿음이 가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수의사 선생님이 직접 가신다니까 더 네, 예. 그렇죠. 내가 너무 수의사를 믿나? 네. 예. 비수의사가 가는 것보다 좀이라도 낫겠죠. 아니 전문가잖아요. 수의사 네. 선생님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굿브리더, 굿캔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허가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허가제가 된 뒤에도 허가받은 그런 생산업자들 또는 판매업자들 이런 곳 중에서도 허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독 관리를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이 순위를 좀 매기고 이런 역할이 꼭 같이 꼭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허가제가 되면 그런 거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죠. 예. 저희가 왜 그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직군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쵸. 해서 다 뭐 도의시하거나 배타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중에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노력까지 철학까지 삶까지 폄하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강아지 공장과 관련된 문제들, 예, 그 폐해들 해결이 돼야 되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이렇게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 저희 위클리벳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